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간밤 미 국채금리의 급락 그리고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인해서 오늘 국내 증시 출발 나쁘지 않았습니다. 양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지만 장중에 변동성은 좀 심했었죠.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을 오가더니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 시장이 좀 상승 흐름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양지수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코스피는 강보합권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의 매수세로 인해서 1% 넘게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과연 장 마감까지 이 상승 흐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또 이 안에서는 우리가 어떤 섹터, 어떤 종목군을 봐야 될지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시장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라방은 말 그대로 주식 라이브 방송입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 시간 안에 함께 해주셔야지만 더 다양한 이야기들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주식에 대한 고민들 혹은 주식에 대한 궁금증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도중에 풀어낼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이죠.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슈가 있는 종목들 혹은 오늘장에서 튀어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8개의 종목 들고 왔는데 이 가운데서 전문가님의 원탑 종목이 있을 예정이거든요.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미리미리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대진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암호화폐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1년 5개월 만에 33,000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장 초반부터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큰 상승세를 보였는데 일단 두 종목 모두 다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9%가량 그리고 위지트 같은 경우는 22%가량 상승 흐름은 가져가고 있는데 장 초반 대비해서 상승폭은 좀 둔화됐거든요. 과연 현 시점에서 테마주 느낌이 있는 암호화폐 관련주 두 종목 대해서 어떤 종목을 좀 더 선택해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트윈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일단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이버가 사우디에서 1,000억 원대 디지털 트윈을 사업을 수주한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장 초반부터 두 종목 모두 다 상승 흐름을 가져갔는데 이 장 중에 좀 상승폭을 많이 둔화했죠. 두 종목 모두 다 플러스이긴 하지만 상승이긴 하지만 지금 음봉 상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사업 수주에 대한 네옴시티 사업 수주에 대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네이버 트윈 관련주 웨이버스를 봐야 될지 이노뎁을 봐야 될지 매수 우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스마트 팩토리 들고 왔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불릴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인데 이것 또한 네옴시티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이죠. 관련해서 두 종목 들고 왔는데 오늘장에서 사실 상승 흐름은 그리 크진 않았지만 네옴시티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현 시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이 네옴시티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 그 안에서 MD 스테이크를 봐야 될지 BMT를 봐야 될지 현 시점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매수 우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양자암호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오늘장에서 뭐 큰 이슈는 없었지만 일단 내일 예정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퀀텀 비전 2023 세밀라가 열릴 예정인데 이 세밀라를 앞두고 관련주들이 또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현 시점에서 우리가 양자암호 관련주 사실 손쉽게 잡기는 어렵지만 엑스게이트를 봐야 될지 우리로를 봐야 될지 테마성 중에 어떤 종목이 좀 더 매수 우위에 있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8종목 들고 왔는데 이 8종목 내에 오늘 또 함께 하시는 하이스트 전문가님의 원탑 종목이 있습니다. 일단 자랑 아닌 자랑을 조금 하자면 지난주 원탑이었던 히림, 네옴시티 관련주가 오늘장에서 상한가 지금 진입하고 풀리지 않으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상한가 도달할 수 있는 종목 선물 받고 싶다. 오늘의 원탑 종목이 또 내일장에서 얼만큼 튀어오를지 이번 주 시장에서 얼만큼 수익을 볼지 모르거든요. 빠르게 함께 하셔서 오늘장의 원탑 종목에 대한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모두 다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화요일 주식라방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요일 주식라방 지금 바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그래도 시장이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5%, 코스닥은 1.5% 가까이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과연 막판까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오늘 또 화요일의 남자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스트입니다. 네. 정말 시청자 여러분 다시 일주일 만에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최근 시장이 일희일비를 안 할 수가 없는 시장이에요. 금일만 하더라도 상승 출발된 양 시장 모두 오전장 한때 1% 넘는 하락을 보였고요. 지금 코스닥이 다시 1.5%, 장중에 오전장만 하더라도 거의 아래 위로 3% 가까이 흔들다 보니까 최근에 뭐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투자자분들이 많이 힘들다라고 답변하신 분이 80%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최근에 시장 녹록치 않고 거의 뭐 오늘 한 4일 연속으로 빠지던 코스닥이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750선을 좀 지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730까지는 열어놓고 봐야겠다라고 마음을 좀 먹었었거든요. 추가적인 낙폭이 좀 제한적일지 여부는 미 국채 금리가 하향 안정화에 좀 들어서야 되고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이상 추가 확전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된다면 바닥을 좀 찍고 그래도 기술적 반등이 며칠 정도는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크로에 대한 분석 그리고 국제사회에 대한 지금 3분기 어닝 시즌입니다. 실적 발표라든지 갑작스러운 호재나 악재에 대해서 빠르게 좀 대응해야지만 지금 시장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다 보니까 힘겨운 시간 보내고 계신 투자자분들 저와 함께 하셔서 힘들더라도 마음은 조금 편하게 제가 좀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악재는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여전히 좀 악재들이 해소되지 않아서 녹록치 않은데 이런 시장 속에서도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수익을 보고 계세요. 사실 오늘장에 지금 오후장 들어서 시장이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지만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어제장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참 힘들었습니다. 정말 이게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시장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참 투심도 위축되고 피로도도 정말 많이 극심했을 것 같은데 이런 시장 속에서도 계속해서 수익을 보는 분이 바로 오늘 함께 하시는 하이스트 전문가님이세요. 일단 수익률표를 보시면요. 지난주 원탑 종목이었던 다른 데에서 드린 게 아니에요. 저희 방송에서 원탑으로 꼽으시고 함께하는 방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전략 세워주는 그 전략들이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히링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께서 오늘장에서 또 24.79%라는 큰 수익을 계속해서 맛보고 계시고요. 또 나머지 종목들로도 계속해서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 일단 차근차근 시장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수익을 잘 냈기 때문에 수익 자랑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PD님이나 앵커님이 수익 자랑을 좀 하라고 하는데 자랑을 워낙 못하시는 것 같아요. 부끄러워하세요. 못하는 게 아니라 네. 노란톡방에서 많은 종목들이 오고 가잖아요. 그중에서 네. 당연히 뭐 급등하거나 수익을 크게 내는 종목도 있지만 네. 물려있는 종목도 많거든요. 근데 방송에서 물린 종목을 얘기 안 하고 수익 난 종목만 얘기하는 게 양심의 가책은 아니지만 제 스타일이 아니라 그래도 정말 투명하시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지난주 히링 같은 경우는 네.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21일부터 25일까지 경제사절단. 국내 경제사절단과 그리고 뭐 이재용 회장님이라든지 굴지의 오너분이 방문을 한다. 그래서 네옴시티는 21일 전후로 움직일 거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조금 불을 지폈던 부분이 윤 대통령님이 국빈으로 방문을 하면서 그렇죠. 네, 최초였죠. 아마. 불을 좀 활활 좀 지피지 않았나. 네. 그리고 코론 글로벌이 중간에 또 수주 건수가 나오면서 네옴시티가 갈 곳 없는 자금의 자금, 그러니까 수급을 빨아들일 수밖에 없는 섹터였다. 이렇게 좀 보고 있었는데 그게 아마 이번 주까지는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일 분위기 자체가 네옴시티의 추가적인 오늘 이제 장 전에 이제 네이버가 1억 달러의 또 수주 디지털 TN에 대해서 수주권을 또 올렸고. 이제 25일 만약에 이제 방문을 끝나고 오면 또 브리핑을 할 거잖아요. 그 관련해서도 아직 이슈가 좀 남아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꺼지지 않는 불꽃이다. 섹터가 아직 꺼지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관련 종목들을 제가 오늘 노란톡방에서 한 2종목 정도 추가적으로 또 짧게 진입하시라고 또 알려드렸습니다. 진입을 하신 분도 있고 못 잡으신 분도 있겠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또 내일 또 장이 열리고 새로운 종목이 또 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일정주라고 하잖아요, 보통. 그쵸? 이렇게 일정에 맞춰서 미리 잡고 있으면 마음이 좀 편한 이유가 세론, 그러니까 뉴스의 팔아라가 될 수도 있고 네. 뉴스의 사라고도 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가끔씩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갔거나 네. 머리 꼭대기까지 이제 미리 선 반영된 부분을 잡는 거는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좀 안정적으로 수익 챙기는 걸 일정이 좋아하시다 잡혀 있는데 보니까. 이미 바닥권이다. 눌림목에서 바닥권이면 진입을 안 할 이유가 또 특히 없거든요. 왜냐면 그쵸? 눌린다고 하더라도 밀린다고 하더라도 그 섹터가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첫 삽을 푸는 시점이라 그쵸.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그 테마는 계속 또 돌고 돌 거라 누르면 그냥 진입돼 분할로 그냥 매수만 하더라도 어차피 기다리면 올라옵니다. 근데 투자자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게 그 기다림의 시간. 그래서 아주 힘들죠. 노란톡방에서 최대한 좀 빠르게 올라갈 만한 종목을 좀 선별하다 보니까 지난주 제가 화요일 날 방송할 때는 피델릭스라는 종목이 이제 종가 베팅이 나갔었거든요. 네. 그 종목도 그 다음 날 바로 상한가를 말아 올렸어요. 재밌던 게 저는 1대1로 관련해서 중국 반도체 굴기로 진입을 했는데 그럼 말을 하필이면- 들어보니까 네. 이게 지난주 화요일 날 함께만 하셨더라면 두 종목이나 받아볼 수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아, 네. 근데 종가 베팅 어차피 방송 들어오기 전에 피델릭스를 미리 종가 베팅 하라고 좀 알려드렸고요. 네. 1대1로 들어갔었는데 그날 장 마감 이후로 미국이 또 반도체 이제 중국에 제재를 또 걸면서 그렇죠. 미국이 이제 중국에 반도체 제재하면 항상 먼저 튀어 올랐던 종목이 피델릭스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상한가를 말아 올리면서 하루 만에 또 이렇게 짧게 수익을 냈었고요. 재밌는 게 또 전일 또 시크레타라는 종목을 제가 종가 베팅을 했습니다. 네. 금일 오전에 10% 갭 상승 이후로 20%까지 또 올라가서 똑같아요. 그냥 사우디 네. 관련해서 네옴시티 관련 수주 때문에 진입을 했었는데 이슈는 전일 나왔습니다. 근데 전일 반응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가 베팅했는데 시간으로 전일 상한가를 안착하고 네. 금일 또 갭 상승이 나오면서 짧은 시간 동안 수익을 좀 챙길 수 있었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수익을 챙길 수도 있고 제가 예상하고 보고 들어갔던 재료라든지 이런 시장에서 그 재료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는 또 시간을 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버티는 시간이 힘들수록 그냥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보유 종목이나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제가 끝까지 보고 눌린다고 하더라도 반등 나올 때 사인 다 드리니까요. 또 왜 눌리는지 모르면 그게 참 불안하잖아요. 이유도 뭐 없이. 9월 초부터 시장이 20%가 하락을 했어요. 지수가. 그쵸, 맞아요. 예, 눌리는 이유는 그냥 개별적인 종목의 악재가 나오면 바로 알려드려요. 그 악재가 손절을 해야 될 악재인지 버텨야 될 악재인지 다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지수가 빠지면서 눌리는 부분은 그냥 마음 편하게 중간중간에 지켜보자라는 얘기 외에는 저도 솔직히 딱히 드릴 일은 없어요. 대신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 나올 이슈라든지 네. 종목이 좀 많이 하락했지만 추가 매수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바로 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 그래도 마음 편하게 기다리실 거면 함께 하시는 게 조금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자랑 아닌 자랑은 오늘은 좀 길게 했습니다. 사실 우리 전문가님이 꾸준히 수익은 내고 계세요 하지만 자랑을 좀 안 하시기 때문에 오늘 굳이 꼭 집어서 제가 표로 이제 PD님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일단 지난주 원탑 종목이었던 히링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에서 상한가 도달했죠. 24.79%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계시고 또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함께하는 방에 오시기만 했더라면 여러분들이 피델릭스도 종가 베팅 종목으로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 종목도 20% 넘게 수익을 챙겼고요. 또 전날 진입을 했었던 시큐레터도 오늘 또 상승 흐름을 가져가면서 19%나 우리가 또 수익을 챙겼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수익을 챙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 그 부분일 거잖아요. 오늘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관련해서 종목을 들고 왔다라고 합니다. 이 종목이 또 다음날 튈지 혹은 일주일 안에 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만큼 힘이 있고 갈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오셔갖고 모두 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모든 분들이 방법 알고 계십니다. 오셔갖고 종목명 그리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전략까지 모두 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전략을 받아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전략을 받아보려면 이게 어떤 종목으로 배틀을 해야 되는지 어떤 종목이 있는지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바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암호화폐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암호화폐 관련주 정말 오랜만에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은데 일단 현물 ETF 출시할 거다라는
있다는 전망 속에서 오늘 장에서 또 상승 모멘텀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두 종목 제가 보기엔 좀 테마성이거든요. 네. 어떤 종목이 좀 더 좋을까요? 정말 암호화폐 하면 할 얘기가 굉장히 좀 많아요. 한 30분 정도도, 한 1시간 정도 얘기할 네. 수 있는데 너무 겨울이 길었습니다. 그쵸? 내년 4월 달에 이제 반감기를 앞두고 올해 연말부터는 움직일 거라는 부분을 대부분 전문가분들이 예측을 했고요. 블랙록의 이제 현물 ETF 신청 이슈가 꽤 오래 됐습니다. 네. 근데 얼마 전에 좀 해프닝으로 재밌게 이제 그 찌라시가 아니라 가짜 뉴스가 나왔어요. 승인이 됐다. 네. 그 당시에 10%가 급등한 후에 바로 가짜 뉴스라는 걸 밝혀지고 상승을 고스란히 뱉어냈거든요. 근데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네. DTCC 쪽에 TCC, 네. 쪽에 이제 승인이 오늘 됐다는 상승 그 수익 자랑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승인이 됐다는 이슈 때문에 네. 이제는 승인이 됐다는 건 일부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는 이제 승인이 거의 임박했다. 네. 승인이 된 거나 마찬가지다. 시간 문제다. 이 부분 때문에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아직 승인이 된 게 아니다 보니까 재료는 살아 있고요. 금일 상승 이후로 만약에 윗꼬리를 달고 누른다면 오늘 뭐 저점이 훼손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분할로 진입을 좀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일단 픽 둘 중에 어떤 종목이 더 좋을까요? 상승 폭으로만 봤을 때는 금일 아마 위지트가 아마 이겼을 건데 그쵸? 저는 픽으로 따진다면 그래도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암호화폐 관련주 하면 생각나는 대장주가 아직은 그래도 우리기술 투자다. 그래서 우리기술 투자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오늘 장의 대장은 위지트이지만 네. 그래도 투자자분들의 이 픽은 영원한 픽은 영- 아직 우기투다. 네, 우리 예림이님께서 희림이 친구 소개받고 싶어서 왔다라고. 네. 히리미 친구분들은 오늘 제가 노란톡방에서 네. 소개도 시켜드렸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히리미 친구분들 한미글로벌부터 유신 다 알려드렸어요. 네, 그 네, 세트로 세트로 다 네.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친구분들이 아직 많이 있어요. 아직 그래서 많이 있는데 저희가 방송 네. 시간 관계상 다 여기서는 알려드리지 못할 것 같고. 오늘 제가 노란톡방에서 이제 대놓고 네. 그 히리미 이제, 친구들 알려주셨나요? 오전 전에는 다스코랑 네. 점심 전에는 에스코네 오. 네, 진입하셔라 라고 이미 알려드리고 왔습니다. 방송 전에 방송 때 못 알려드릴 것 같아서 네네네네. 미리 알려드리고 왔습니다. 네, 일단 우리 기술 투자를 왜 픽하셨는지 좀 더 네.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좀 이야기가 좀 길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암호화폐 관련 종목들이 아픔이 굉장히 컸어요. 그쵸? 왜냐하면 작년부터 거의 뭐 겨울이 정말 혹독하게 왔었거든요. 그리고 비덴트, 암호화폐 하면 대장격이었던 비덴트가 지금은 정지돼서 쉬고 있고요. 그 관련 빗썸 관련 테마들이 대부분 또 정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두나무나 업비트 관련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네. 우리기술 투자가 그래도 대장이다. 왜냐하면 반감기 접어들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수록 이제 뭐 업비트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업비트의 기업 가치가 오를수록 거기에 투자한 회사의 이력이 부과될 수밖에 없는데 재밌었던 점은 이렇게 비트코인이 급등 나왔을 때 지금 비상장 종목인 두나무가 금이 오르는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회성 단기적인 테마로 거칠 수 있다 보니까 추격은 따라하지 마시고요. 오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이제 뱉어냈을 때 밑에서는 다시 한번 이제 승인 이슈가 조만간에 나올 거라 네. 다시 한번 저점에서 모아가는 단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를 픽은 했지만 지금 당장 따라잡으시라는 건 아니고요. 눌림목을 좀 기다렸다가 바닥을 좀 다지고 난 다음에 승인 전에 한 번 정도 더 진입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직은 그러면 이슈가 아예 소멸되진 않았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내년 4월 반감기 네. 전후로 비트코인이 이제 3만 불을 돌파를 했잖아요. 뭐 일각에서는 뭐 유명한 네. 뭐 돈나무 언니라고 한국에서 유명한데 캐시워드 같은 경우는 뭐 10만 달러, 20만 달러도 갈 수 있다. 네. 이렇게 장밋빛 전망을 내세우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바닥을 다지고 올해 2배 이상 뛰었던 부분이라 상승 추세가 훼손되지는 않았어요, 비트코인이.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내년까지 끌고 가실 분들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만 순환매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최근 시장에서 뭐 일주일 연속으로 상승이 계속 꾸준하게 나오는 섹터가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배트를 짧게 잡고 정말 그 지금 시장에 산재해 있는 악재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을 때 배트를 좀 길게 잡으셨으면 합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대결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오늘장의 상승폭이 컸던 거는 위지트이지만 우리 투자자분들이 암호화폐 관련주 중에 대장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우리기술 투자를 꼽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전문가님의 픽은 우리기술 투자인 것 같아요. 이게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이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상승 흐름을 가져갔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이걸 지금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좀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가져가 보는 게 좋다라고 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사실 이 비트코인 관련주도 중요하지만 와 히림이 핵인싸 빨리 왔어야 했네요 라면서 저희 방송 지난주에 원탑 종목이었던 히림이 친구들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 원탑 종목이었던 히림이 오늘장에서 상한가 갔고 또 종목이 수익률이 24%까지 갔잖아요.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방송 함께 하시고 또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에 참여만 했더라면 종가 베팅 종목으로 또 피델릭스까지 모두 다 받아볼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익이 거의 40%가 넘었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오늘 받아볼 만한 종목, 히림이 친구, 히림이와 비슷하게 갈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까 그 부분일 거잖아요.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함께하는 방에 참여를 해 주신다면 전문가님께서 어떤 종목인지 종목명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전략까지 세워준다라고 했습니다. 방송 시간이 29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함께 하셔서 오늘장의 전략도 모두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두 번째 종목 대결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디지털 트윈 관련주 두 종목 들고 왔는데 두 종목 내에서는 어떤 종목이 좀 더 좋을까요? 금일 이제 네이버가 네. 1억 달러의 수주, 디지털 트윈 관련해서 그쵸? 수주를 했습니다. 디지털 트윈 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대규모 네옴시티 사업, 도시를 구축할 때 3D 미리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안전 면에서나 비용 면에서. 네. 그래서 가상의 현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다시 돌려볼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부분에 대해서 그 디지털 트윈이 예전부터 네옴시티 하면 작년부터 좀 부각을 받았었는데 네. 이번엔 네이버가 일단은 거의 뭐 1억 달러면 1,300억 가까이 오늘 수주를 일단 좀 네이버의 올렸어요. 주가도 지금 4%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이라 그러니까요. 네이버를 사는 것보다는 이제 디지털 트윈 관련 종목 웨이버스나 이노뎁을 사는 게 더 낫다고 보고 있는데 이노뎁을 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로 딱히 꼽자면 네. 웨이버스가 좀 탄력적이긴 하지만 네. 이노뎁이 네이버 클라우드와 예전에 MOU 책을 맺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네이버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 이노뎁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네, 좀 가볍고 탄력적인 종목을 좀 그런 걸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걸로 아는데 그럼 웨이버스를 꼽으셔야 됐잖아요. 근데 웨이버스보다는 이노뎁 자체가 차트적으로 봤을 때나 어. 아니면 연관성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노뎁이 물론 뭐 디지털 팀뿐만 네. 아니라 메타버스 쪽과도 같이 또 엮을 수 있는 부분이라 어떤 부분에서 이슈가 나오든 같이 좀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차트를 제가 한번 좀 띄워드리면 네. 이노뎁 차트가 요즘 차트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2월이나 3월 달에 고점 이후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히림이라든지 네. 뭐 급등 났던 종목 조금 전에 우리기술 투자 네. 차트가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한 게 1월, 2월 고점 찍고 그냥 내리막을 쭉 걷고 있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고개를 좀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노뎁도 오늘 장중에 10% 넘는 상승을 보였다가 지금 고개를 다시 좀 내렸는데 4% 그래도 아직 빨간불을 켜고 있어요. 장중에 굉장히 좀 급등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좀 눌림목에 한 번 정도 더 잡아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금일 지금 9,840원 부근 왔다 갔다 하는데 이노뎁을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네. 저는 9,500원, 600원 정도 부근에 오. 물을 한번 타셔서 금일 최근 저점 이탈하지 않으면 네. 한 번 정도 반등이 나올 거거든요. 지금 1차 익절가가 저희 이제 하이스트 보시 얘기하는 게 한 12,700원, 13,500원의 1차에서 2차 익절가가 나눠지다 보니까 지금 워낙 이제 한마디로 13,000원 위에서 고점에서 진입하신 분은 지금 물 탈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9,800원 이하에서는 이렇게 그냥 하이스트 봇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매도해야 되는지 그런 사인까지 알려주나요? 네, 다 알려주죠. 왜냐하면 진입 사인과 매도 사인이 사실 매도가 우리 투자자분들께 가장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네. 수익을 내도 네. 이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게 언제 팔아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제대로 된 타이밍에 못 맞춘다면 손실로
지금 손절가랑 일단 일저가를 미리 알려드리고 어. 진입과 매도 타이밍이 이렇게 화살표로 대부분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 따라서 매매를 진행을 해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매매를 좀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이노뎁은 거의 뭐 바닥 구간까지 왔다고 볼 수 있고 더 네. 빠진다고 하더라도 본격적으로 분할 진입이 좀 가능한 부분이라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인 취향은 좀 가볍고 탄력적인 종목을 좋아하지만 이제 그 관련 네. 종목으로 좀 깊게 깊게 들어간다면 이노뎁에 또 재료도 네. 많기 때문에 네, 손을 좀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좀 큽니다. 이노뎁 아까 말했듯이 디지털 팀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가치 관련 엮여 있기 때문에 우리 예림이님께서 찾았다 히림이 친구라고 댓글을 히림이 친구는 아니죠. 히림이 친구 아니에요? 네. 근데 디지털 트윈이 이제 네옴시티로도 또 엮일 수 있다고 네,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우디 수주로 네. 받았기 때문에 그 거대한 공사 600조 이상 맞아요. 들어가는 공사에 시뮬레이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비용 절감이라든지 안전을 위해서 디지털 트윈은 계속 좀 부각이 나올 거고요. 이 다음에 같이 대결을 펼칠 섹터도 같이 엮여 있다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도 역시나 히림이 친구다 이런 네. 얘기로 들어도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대결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 종목 가운데서는 전문가님께서 탄력적인 거는 웨이버스이지만 차트적으로 봤을 때 혹은 이슈적으로 봤을 때 더 많은 걸 담고 있는 거는 이노뎁이라고 했습니다. 이노뎁 또한 히림이 친구라고 또 엮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우디에서 네옴시티 관련된 수주도 있고 네이버 밑에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이노뎁 또한 네이버와 관련해서 또 움직임을 받을 수 있는데 나도 히림이 친구로도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 일단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보시면요. 전문가님께서 지난주 저희 화요일 방송의 원탑 종목이었던 히림이로 24% 넘게 수익을 내셨고요. 그리고 그날 또 종가 베팅으로 주셨던 이 피델릭스로도 이미 지난주 화요일 날 함께만 하셨더라면 여러분들이 44% 넘는 수익을 모두 다 챙겨갈 수 있었습니다. 나도 그래서 오늘장에서 히림이 친구로 한번 수익 제대로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셔갖고 어떤 종목이 있을지 히림이 말고 또 다른 종목으로 어떤 종목으로 한번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방송 시간이 23분 정도 남았거든요. 함께 하셔서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모두 다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세 번째 종목 대결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 MDS 테크 vs BMT 이렇게 두 종목 들고 왔는데 네. 두 종목 간에는 어떤 종목이 좀 더 좋을까요? 우선 두 종목 중에서는 네. 좀 되게 많이 고민이 되시나요? 고민이 많이 되는 네. 이유가 사실 스마트 팩토리의 대장은 따로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방송 때 하도 많이 좀 언급을 했었던 근데 계속해서 대장이 네. 바뀌는 것 같아요. T로보틱스나 뭐 티라유테 네. 뭐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었고 그 외에도 뭐 포스코 ICT라든지 고영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전통적으로 좀 강호였는데 근데 왜 정통주들 안 들고 오늘은 오시고? 조금 알려지지 않은 종목들, 좀 숨겨진 보석 같은 종목들을 오. 한번 좀 왜냐하면 3분기 실적 시즌이 좀 그쵸? 다가오다 보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이 그나마 1, 2분기 때 양호했던 애들을 좀 추리다 보니까 이 두 종목을 좀 추렸었는데 두 종목 중에서는 저는 MDS 테크를 좀 손을 좀 들어주고 싶은 혹시 부분이 이유가 있을까요? MDS 테크가 예전에 제가 노란톡방에서 한 네. 4번 정도 익절을 좀 했었던 종목이에요. 작년에 무상증자의 이슈가 나왔을 때 굉장히 좀 큰 폭의 수익을 좀 챙겼던 적이 있는 한마디로 이제 배신을 한 번도 좀 하지 않았던 종목이거든요. 오늘 근데 네. 보여주신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거의 뭐 올 초 한 2, 3월 대비해서 네.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어요. 네. 뭐 히림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워낙 테마 장세가 좀 강했고 2차 전지가 에코프로가 4, 5월 전까지 꺾이지 않았잖아요. 그쵸? 지금은 고점 대비해서 거기는 반토막까지 내려왔지만 2차 전지, 로봇, AI 쪽의 수급이 대부분 섹터가 다 뺏겼었습니다. 그리고 5월, 6월 넘어가는 시점에서 지금까지도 또 반도체가 또 견고하다 보니까 네. 수급이 뺏겨서 뭐 상승이 작년에 나왔다거나 아니면 테마주로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이 수급이 달라붙지 않다 보니까 계단식으로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특히 또 9월 달부터 지금까지 지수가 20% 넘게 밀리면서 저점을 지지받고 있던 종목이 지금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저점을 깨졌다 보니까 다 비슷한 차트인데 지금 MDS테크 같은 경우는 한 1,500원대 거의 뭐 바닥 구간에 지금 안착이 되어 있고요. 네. 1,800원을 좀 강하게 돌파가 나와준다면
저는 추세를 한 번 다시 돌릴 수 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3차 익절가가 한 2,500원 선을 좀 가리키고 있거든요. 2,200원에서 500원 사이에는 한 번 정도 터치가 나올 수 있다. MDS 테크가 물론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도 묶이지만 네. 다른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엮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작년에 이제 무상증자 이후로 3,000원대까지 올라갔던 부분이 거의 거래량 없이 흘러내렸다 보니까 네. 이슈, 그러니까 재료 한 방이면 충분히 1,800원을 돌파가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저는 본격적으로 좀 모아야 될 종목이 오늘 원탑 종목 중에 고민을 좀 원탑인가요? 많이 했었어요. MDS 테크를 할지 아니면 다른 종목을 할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면 많은 분들이 지금 히림이 친구에 대해서 네. 원탑인 히림이가 우리 히림이 오늘 또 상한가 터치했고 또 네. 수익으로만 24% 넘게 주다 보니까 또 다른 데서 드린 게 아니라 지난주에 저희 방송의 원탑 종목이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하는 방의 채팅으로 히림이 친구 어떤 종목일까? 히림이 친구가 궁금하다라면서 계속해서 댓글을 남겨주는데 일단 이건 아닌가요, 그러면? 우선 스마트 팩토리가 네. 네옴시티하고도 분명히 엮입니다. 그러니까 네. 디지털 트윈처럼 시뮬레이션을 하면 스마트 팩토리 당연히 뭐 AI나 로봇 관련해서 뭐 자동화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될 수밖에는 그쵸? 없고요.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스마트 팩토리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MDS 테크가 테크, 굉장히 네.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력을 좀 솔루션적으로 그쵸?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부각을 안 받을 수는 없다 보니까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옴시티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과. 그래서 히림이 친구라고도 할 수 있고 오늘 원탑 종목으로도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왜 확실하게 말 안 해주세요? 아직까지 원탑인지 뭐 아닌지. 원탑을 밝힐 만한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아 있고 네, 본격적인 낚시 방송을 이제는 또 시작을 또 해야 될 그렇죠. 부분이라 하이스 전문가님 화요일에는 저희가 본격적인 낚시 방송이라고 많은 원탑일 분들이 수도 있고 어. 아닐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원탑이라고 네. 다 얘기를 했는데 밖에 가서는 또 원탑 아니었다, 다른 종목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잖아요. 왜냐면 이제 노란톡방에서 네. 금일 원탑 종목을 만약에 알려드린다고 네. 하더라도 내일 또 더 좋은 종목으로 교체하라고 또 사인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쵸. 왜냐면 시장 자체가 하루하루 워낙에 또 변동성이 바뀔 수 있고 크다 변동성이 보니까. 크다 보니까 오늘 좋아서 내일까지 좋을 수도 있고요. 네. 오늘은 좋았지만 내일은 더 좋은 종목이 나올 수도 있다 보니까 일일비 하실 필요도 없고 종목 하나에 너무 목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MDS 테크 굉장히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고 원탑으로 꼽을까라도 고민을 했지만 네, 아직까지 결정된 부분은 없다라고 결론을 좀 내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대결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 종목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 두 종목 내에서는 전문가님께서 MDS 테크를 뽑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또 스마트 팩토리가 네옴시티 관련해서 수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옴시티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종목이 또 MS와 엮일 수 있습니다. 재료가 더 많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이 원탑이 아닐까라고 많이들 유추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장에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하게 말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전문가님 수익률표를 보시면요. 지난주 저희 방송의 원탑 종목이었던 히림이 오늘 장에서 상한가 터치했고요. 지금 24%가량 수익을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 화요일 날 저희 주식라방에 함께만 하셨더라면 여러분들이 히림이 말고도 피델릭스도 종가 베팅 종목으로 받아볼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일주일 만에 수익이 44%나 넘게 받아보시고 또 전장에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CQ 엔터를 주셨는데 CQ 레터로도 단 하루 만에 19%나 수익을 주셨습니다. 나도 그래서 오늘 주는 원탑 종목으로도 수익을 받고 싶다. 내일장 내일 모레장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수익 나는 종목들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도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방에 참여하셔갖고 여러분들도 어떤 종목인지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모두 다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이 17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모두 다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마지막 대결 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암호 관련주 들고 왔는데 엑스게이트 vs 우리로 이렇게 두 종목 들고 왔거든요. 네. 두 종목 내에서는 어떤 종목이 좀 더 픽일까요? 전통적으로 우리로가 최근에 워낙 그 대장격으로 치고 올랐었어요. 그럼 대장 그런데도 엑스게이터가 저는 마음에 조금 드는 이유가 정말 본격적인 낚시 방송이네요. 전통적인 아까 뭐 항상 말씀드리면 네. 대장은 바뀔 수 있고 전일까지 우리로가 정말 양자 기술, 양자 네. 컴퓨터의 대장이었다면
이제는 대장이 좀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으로 엑스게이트 쪽에 한 표를 저는 던지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SKT나 KT 쪽 국내 굴지의 통신사에서 찜을 한 회사예요. 최근에 이제 뭐 스펙 상장으로 이제 코스닥에 입성을 하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뭐 5월부터 중순부터 아시겠지만 초전도체하고 양자, 암호, 뭐 이 핵융합 관련해서 그쵸? 거의 뭐 한 달, 두 달 지금까지도 계속 끊이지 올라오고 않게끔 있었잖아요, 순환매가 계속해서. 돌아오고 네. 있습니다. 끝날 것 같으면서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테마가 사실 아마 저는 아예 이게 테마성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네. 이게 또 다음날 일어나 보면 나 아직 살아있지롱 하면서 네. 다음날 또다시 부각을 받는 테마가 이 종목군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초던조체랑 네. 양자 기술을 좀 다르다고 보고 있는 이유가 국가 이제 저희 윤 대통령님이 네. 항상 해외 순방 다녀오시면 얘기했던 부분과 강조했던 부분이 양자 기술이에요. 예전에 이제 다스크 포럼에서도 네. 오시고 양자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하셨고 올 초부터 비전 퀀텀 비전 2030이라고 해서 양자 기술을 국내에서 미래 먹거리로 채택을 하자. 그래서 초전도체야 어차피 뭐 반짝으로 끝날 그쵸? 수도 있었던 이슈지만 양자 기술, 양자 컴퓨터는 다르다. 자신 있게 좀 다르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로가 조금 제가 마음에 좀 걸렸던 부분이 예전에 한번 정지가 됐던 적이 있어요. 네. 상장 폐지 실질 검사 때문에 2021년 3월부터 네. 장기간 정지가 됐었던 부분이 있는 부분이라 예전에 좀 아픔이 있었던 종목을 다시 좀 강하게 좀 진입하기가 좀 꺼려지더라고요. 근데 엑스게이트는 최근에 이제 입성한 좀 살아있는 팔딱팔딱한 종목이고 네. 차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예쁜 그림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저점을 계속 갱신하면서 올려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5월 저점 부근이 거의 3,000원 이하에서 최근 3,000원 위로 그리고 다시 한번 3,600~700원 중순에서 저점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고요. 고점을 강하게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6,500원 선에서 한번 강한 저항대 그리고 7,300원대에서 강한 저항대를 지금 맞고 있다 보니까 금일도 올라가는 척하면서 윗꼬리 들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그렇게 큰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고요. 네. 상승했다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부분은 좀 배틀을 짧게 잡고 진입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좀 단타한 차익 느낌으로. 실현 매물을 좀 빠져나가기를 네. 기다리는 흐름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오늘 종가가 한 5,700원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네. 저는 음봉으로 좀 끝났으면 좀 진입을 좀 하려고 했었거든요. 오. 진입하고 싶은 구간이 한 5,500원에서 5,300원대 구간이라 네. 5,700원에서 한 200원 정도 더 내려주기를 기다리고 있고 만에 하나라도 좀 더 이제 내려주면 전문가님께서 진입을 한다 뭐 이런 얘기죠? 진입 사인을 드릴 수도 있다. 본격적인 낚시 방송이었다고. 네. 근데 종가 베팅을 해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자리라 네. 일단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게 분할 매수잖아요. 네네네. 이 뭉텅이를 한 번에 진입하지 말고 오늘 종가에 요 정도 좀 담아놨다가 내일 한 5,500, 5,300원 제가 원하는 가격대 오면 조금 더 담아서 평균 단가만 낮춰놓으면 문제없는 종목이라 그리고 손절가라든지 익절가가 그 하이스트봇 같은 경우는 한 네. 4,000원대 가리키고 있지만 익절가가 손절가는 언제든지 변경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테마나 수급에 따라서 조금 더 먹을 수 있는 부분이고 네. 강하게 치고 올리다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6,500원과 7,000원 구간만 뚫어주면 위에 있는 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고점 돌파 시에 위에 매물대가 아예 벽이 얇다 보니까 어디까지 치고 올라갈지 그 이슈 한 방이 중요한데 내일 퀀텀 이제 비전 2030 세미나도 열리고 있고요. 25일 이제 순방 다녀온 윤 대통령이 양자 기술에 양자 암호 기술에 대한 언급을 한마디 정도만 해주신다면 한마디만 해준다면 또. 불을 좀 지필 수 있는 부분이라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초전도체 섹터나 핵융합과는 양자는 결이 좀 다르다. 이렇게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마지막 대결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 종목 내에서는 엑스게이트를 택하셨고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점을 계속해서 갱신하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차트적으로도 아주 예쁘게 잘 올라가고 있으면서 전문가님께서 매수 사인은 좀 더 내려가면 진입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세한 전략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릅니다. 함께 하시는 방에 오셔야지만
어떤 식으로 이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알아가실 수 있는데요. 나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8가지 내에 오늘장에서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함께하는 방에 참여하셔야지만 모두 다 챙겨갈 수 있습니다. 함께할 수 있는 방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을 꺼내시고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신 후에 이렇게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URL 링크 뜰 텐데요. 손가락으로 꾹 누르시면 바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에 입장 가능하십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지난주에 원탑 종목 히림자치 오늘장에서도 또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선물 모두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원탑 종목에 대한 힌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품격 낚시 방송 원탑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금일 좀 기분이 좋은 이유가 장중에 지금 코스닥이 2% 넘는 상승을 좀 보이고 있더라고요. 제가 화요일 날 항상 방송 때 이 자리에 섰을 때마다 장이 그렇게 최근 한 2달 동안 좋지 못했어요. 근데 금일은 장 방송 중에 좀 장이 좀 괜찮게 흘러가고 있고 금일 네옴시티뿐만 아니라 우크라 재건 관련 섹터들이 좀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노란톡방에 또 방송 전에 오전에 푸틴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이 이슈가 계속 불거지면서 데모가 아니라 현대 에버다임이 한 3%, 4%대 한번 체크해서 올려드렸는데 그 종목이 장중에 한 15%, 18% 넘는 급등을 좀 보여줬고요. 네옴시티 관련 테마로 제가 노란톡방에서 오전에 다스코라는 종목과 에스코넥이라는 종목 진입사인을 좀 드렸었는데 양호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좋게 원탑 한번 시작을 좀 해볼 거고 원탑에 오늘 가지고 올 종목은 고성능 가상시설망인 퀀텀 VPN을 통해서 양자 암호 보안 솔루션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양자 암호 하면 아까 두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안 솔루션 핵심 분야인 가상 상성망 이 VPN 그리고 방화벽 분야에서 안정적인 포지션 기반으로 캐시카우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출액과 이제 영업이익은 미비한 수준이지만 연 평균 성장률이 20%가 넘어요. 20%, 25% 정도 육박이 되거든요. 2, 3년 뒤에는 퀀텀 첨파할 수 있고 대부분 이제 선반영을 받다 보니까 미래 가치를 미리 당겨올 수 있다면 지금부터 부각을 받아서 체크를 해야 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정부 주도 전략인 홈네트워크 보안 및 양자 암호 보안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를 하고 있고요. SK텔레콤과 KT 양자 기술 전문 기업 IDQ와 합작해서 자체 VIN 제품이 양자 난수 생성기를 탑재한 퀀텀 VPN 개발 상용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의 상승, 성장 이 부분만 따져보더라도 원탑으로 충분히 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차트를 한번 분석해보면 아까 비슷한 차트 보셨을 거예요. 상장 이후로 여기 4, 5월 달에 양자 기술 관련해서 이슈가 뜨면서 급등, N자형 급등이 나오고 쭉 밀렸어요. 상승 이후로 여기를 또 뱉어냈다가 8월 달에 또 초도նդ체에 힘입어서 양자 컴퓨터 핵융합 관련 이슈가 또 불거지면서 거의 2배 가까이 짧은 시간에 상승 나와서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지금 이 구간
이 구간 지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금일 여기를 지금 돌파 못하고 고점은 계속 내려오고 있지만 저점을 지금 올려가고 있는 부분이라 살짝 내려왔을 때 5,500원에서 5,300원 사이면 공격적으로 진입을 해보셔도 괜찮고요. 금일 종가로 비중을 크게 말고 한 커피값 정도로 일단 한번 진입을 좀 해주시고요. 왜냐면 내일 갑자기 또 튀어 오를 수 있다 보니까 네. 눌러주면 비중을 좀 실어서 5,500에서 5,300원 사이 제가 사인을 다시 드릴 거예요. 진입 공격적으로 하시라고요. 사실 종목 네. 명이 많은 분들이 다 네. 알고 계실 거예요. 다 알고 계셔도 양자암호 오늘은 네. 좀 낚시 방송이 아닌 것 같은데 양자암호 관련주 두 네. 종목 중에 하나 그리고 오늘 당장 종가 베팅으로 들어가도 될 만한 종목이다라고 하면 거의 대응 전략까지 다 주신 거 아닌가요? 알고 있어도 네. 실행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리고 어. 내가 매수를 하더라도 네. 네, 알고 매수하는 거하고 모르고 매수하는 거는 또 하늘과 땅 차이라 노란톡방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중간중간 계속 오늘 못다한 브리핑을 드릴 거고요. 요즘에 최근에 이제 시장 변동성이 워낙 강하고 반대 매매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역대 사상 최고의 반대 매매가 최근 3일 사이에 터졌습니다. 아이고야. 저는 5,500억 가까이 반대 매매가 터졌고 네. 전일까지 3일 동안 1조 4천억 정도 반대 매매가 터졌는데 오늘도 장중의 변동성이 컸잖아요. 네. 당분간 이 장중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 이런 오늘 이 원탑 종목도 장중 변동성이 크면 당연히 변동성이 강할 때 눌림목에 다시 잡아서 올라가면 또 팔고 눌림목에 잡아서 올라가면 팔고 이 부분을 반복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노란톡방에서 손만 빠르시다면 하루에 한 종목으로 2번까지도 진입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금일 당일 오전에 갭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네. 시초가에 정리하고 오늘 마이너스 1%까지 1.5% 눌렀을 때 저점에서 다시 한번 그 종목을 잡았으면 지금 지수가 2%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한 번 먹고 다시 잡아서 다시 한번 먹을 수 있는 시장이 지금 같은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네. 물론 뭐 직장인 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장중에 변동 강한 종목을 빠르게 매매 못하는 건 제가 뻔히 알고 있는 부분이라 그냥 마음 편하게 진입하실 거면 제가 오늘 노란톡방에서 진입하라고 알려드렸던 종목들을 항상 분할 매수만 습관으로 들여주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가지고 있다가 올라가면 네. 제가 얼마에 매도를 걸어놔라 하셔라고 다 알려드릴 거라 그냥 그렇게만 해주셔도 꾸준한 수익은 맛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오늘 좀 그 원탑 관련 테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란톡방에서 계속 이어나가겠지만 아쉬운 종목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네, 뭐 왜냐면 MD 스테크도 그렇고 뭐 중간중간에 히리미 튀어 친구들이 오를 만한 종목들도 네.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리는데 저도 손이 느리지만 네. 금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푸틴 대응 관련 네. 건강 이상 이슈로 현대 에버다임을 제가 한 3.8% 정도에 체크해서 올려드렸는데 네. 3분 만에 VI가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요 체크하고 뭐 시장가 매수, 현재가 매수라고 네. 썼으면 수익으로 자랑도 할 수 있었지만 어, 3분 만에 올라가는 거 못 잡는 걸 저도 알고 하늘이 아는데 네. 또 네. 이렇게 또 양심 고백 느낌으로 또 아니 다 솔직하게 아시잖아요. 네. 제가 못하는 걸 지금 시청자분들 그리고 노란톡방에 계신 투자자분들한테 강요하는 건 어불성설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부분이라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건 어쩔 수가 없이 놓치는 부분인데 금일처럼 이렇게 종가 베팅이나 시초가 베팅은 누구나 따라 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원탑 종목 제가 방송 끝나고 노란톡방에 종목명은 올려드릴 거예요. 네. 이미 뭐 방송 보신 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방송을 못 보고 계신 분들 위해서 네. 방송은 다 올려드릴 거고요. 그 종목을 오늘 커피값 정도로 종가 베팅 하시고 내일 한번 눌러주면 네. 저점에서 한 번 더 사인을 드릴 거라 그냥 편하게 오늘은 진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톡방에서 오전 중에 제가 올려드렸던 종목 두 종목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종목도 아직까지 진입을 못 하신 분 계시다면 진입가 이하에서는 분할로 매수 가능하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원탑 종목은 양자암호 관련주다라고 했는데 전문가님 수익률표를 보시면요. 이 종목, 원탑 종목의 지금 차트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종가 베팅으로 들어가도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사인 받았는지 알고 싶다. 히리미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원탑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 오늘장에서 상한가 터치했고요. 또 피델릭스 같은 경우도 지난주 화요일 날 전문가님께서 종가 베팅 종목으로 주셨는데 이
20%나 넘게 수익 받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또 어떤 종목 줄지 모르기 때문에 함께 하셔갖고 모두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